홍대 두피문신 나는 소년이었다입니다. 흥미진진한 지식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많이 물어보시던 질문이고 요즘에도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모발 이식을 하고 두피문신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두피문신을 하고 모발 이식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피문신한 부위에 모발 이식할 경우 질문. 1차 때 절개로 모발 이식을 했는데 관리를 잘못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재수술 받을 시간이 없어서 이식모가 탈락한 부위에 두피문신을 했는데 오히려 이상하고 보기가 어색해서 재수술을 받을까 하는데요. 두피문신한 부위에 비절개로 다시 모발 이식을 하려면 몇 개월 시간이 지난 후에야 수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생착률에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병원에 방문할 경우 두피 상태 보고 수술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두피 문신하고 모발 이식을 할 수 있어요. 우선 두피 문신을 먼저 하면 6개월 정도 지나서 모발 이식 하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일단은 두피 문신이 모발 이식 생착률에 지장을 주지 않아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일단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한국인의 모낭 깊이가 평균 4에서 6mm 깊이이고 두피 문신 시술 깊이가 평균 0.8에서 1.5mm라서 두피 문신이 모낭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시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괜찮고, 두피 문신 후에 모발 이식을 하는 경우에 보통 병원에서도 6개월이 지나서 모발 이식 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어요. 6개월 지나서 권장하는 이유가 두피에 어떤 영향이 가해지지 않은 그런 클린한 상태에서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만약 두피 문신 후에 모발 이식을 고민하고 계시면은 꼭 6개월이 지나서 모발 이식을 하시는 게 좋아요. 병원에서 상담 받으실 때 두피 문신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의사 선생님께서 아마 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두피 문신을 하셨다면은 꼭 병원 전문의 선생님께 상담을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모발 이식을 하고 두피 문신을 하는 경우는 모발 이식은 생착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모발이 자리 잡는 시간도 필요하고 두피도 충분히 안정이 돼야 하고 모발 이식이 이제 생착 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지나서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 있어요. 물론 6개월 지나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일단 두피 문신을 머리 전체를 커버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내가 평소에 하고 다니는 머리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머릿속에 뭔가 이제 구상을 먼저 해놓고 있던가. 그래서 내가 평소에 머리 스타일을 5대5 가르마 아니면 7대3 가르마를 왼쪽 오른쪽 방향을 바꿔가면서 탈 수도 있고, 가위 컷해서 남자 같은 경우는 머리를 올릴 수도 있고, 자기가 하는 머리 스타일이 있어서 일단 두피 문신을 할 때 자기가 하는 머리 스타일에 맞춰서 원하는 부위만 커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모발 이식을 했으면 최소 6개월 정도 1년이 지나서 머리를 다 길러서 하시는 게 또 나중에 중복으로 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고, 내 머리 스타일이 잡히고 나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분은 모발 이식하고 두피 문신을 하셨지만 결과가 좋지는 않으셨나 보네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두피 문신을 이왕 마음 먹었으면은 누구나 제대로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하고 싶잖아요. 두피 문신을 할 때 두피 전체를 크게 하나로 보면 안 되고 두피 안에서도 또 부위별로 전부 다르게 시술을 하지 않으면 실패 확률이 올라가요. 헤어라인이면 헤어라인, 구렛나루, 옆머리, 가르마, 정수리, 뒷머리 등 부위별로 피부의 두께도 전부 다르고 사람마다 두상 모양도 다르고 특성도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부분은 또 물렁한 부분도 있고 또 그 물렁한 부분 옆에는 딱딱할 수도 있고 굳은 살 느낌이 나는 부분도 있고 전부 너무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술을 하는 각도도 전부 다르고, 그래서 전부 바늘이 들어가는 깊이를 다르게 조절을 해야 퍼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시술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그냥 내 두피 머리통 크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머리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이 다를 수도 있고요. 어느 한 부분이 물렁할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은 또 각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술을 하면서 시술자 입장에서 상황에 맞게 부위별로 다르게 시술을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뭐 자동 머신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한데, 자동 머신은 이제 드르륵 드르륵 펜 긋듯이 한 번에 이제 쭉쭉 그어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뭐 깊이 조절을 따로 할 수도 없고 그냥 일괄되게 그냥 그어서 시술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망원동에서 두피 문신을 한 지 이제 3년이 됐어요. 혼자 하다 보니까 할 것도 많고, 뭐 시술하랴, 블로그 쓰랴, SNS 자료도 만들고, 유튜브도 신경 써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그동안 유튜브를 제대로 하지는 못했어요. 사실 뭐 핑계라면 핑계인데, 유튜브를 평소에 좀 제대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일이 많다는 이유로 좀 무의식적으로 미루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새해도 밝았으니까 그동안 미루고 있던 것들에 신경을 더 써서 해보려고 하고, 또 이렇게 약속을 해놔야 저도 하지 않겠습니까? 음, 그동안 개인 교육이랑 수강을 조금씩 해오고 있었는데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수강생을 받고 소수로 밀착 집중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3년 동안 시술 위주로 하다가 이제 3년 만에 제대로 교육을 시작하는 거고, 이제는 수강생을 받아도 되겠다는 스스로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3월부터 교육을 시작합니다. 미용이나 예술 쪽으로 전혀 경험이 없어도 괜찮고요. 평범한 회사원도 스스로 창업 홀로서기가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평소 두피 문신에 대해 관심이 있으셨다면 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스타그램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영상을 더 자주 올리려고 하고요. 자주 컨텐츠로는 뭐 자주 받는 질문이나 일단 뭐 SMP에 대한 이론 혹은 커리큘럼, 아니면 뭐 두피 문신 업계에 대해 얘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뭐 이런저런 두피 문신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유용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